안녕하세요. 세하루입니다. 부동산 투자 기초 체력을 위한 그 세 번째 강의, 건축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주택이죠. 제일 기본적인 게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죠. 한 건물에 한 세대만 거주를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다중주택은 기숙사나 고시원같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취사가 되겠죠. 취사를 하는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하나인데 건물의 소유는 한 명인데 당연히 단독주택은 소유는 다 한 명입니다. 소유는 하나인데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일 경우에 아파트라고 하죠.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입니다. 여기서 연립하고 다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연립은 660m, 아까 다중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였지만은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아까랑 동일하게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층이 하지만 660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정계, 재계 혹은 최상위권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강남 한강변의 아파트가 한강변의 고가주택들이 바로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독특한 게 나오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의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죠. 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의 면한 부분에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에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개방시켜 놓은 구조입니다. 개방시켜 놓은 구조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층의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게 되면은 주택 외 용도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죠.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있지만은 한 개 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5층 이상이면은 아까 아파트에 해당이 됐었는데 여기는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으로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지어놓고 근생 부분을 주택으로 근생처럼 꾸미지 않고 주택으로 꾸며놓습니다. 주택으로 꾸며놓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침대도 놓고 욕실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갖추어서 사무실, 아니 근생의 대표적인 게 사무실인데 사무실 모양이 아니라 주택 모양으로 꾸며놓고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무단 용도 변경을 한 이제 건축법상의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의 의무가 있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1층이 싸게 분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에 관련된 공부가 크게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이죠. 현황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면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건물 등기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를 확인하면 되고, 건물의 현황, 면적, 용도 등 건물의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면 됩니다. 건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권이 A인데 현 소유권은 B라고 하면은 건물 등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 기준이죠. 건축물 대장이 현행화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반대로 건물 등기에 현황이나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A 용도에서 B, 그러니까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건물 등기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물 등기가 현행화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건축물 대장은 건물에 관한 이력에 대해 상세 현황만 확인을 하면 되고,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에 대한 이외에 대한 사항은 건물 등기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아는 주택이고, 다중주택과 공동주택은 3계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리고 단독주택 특성상 한 명이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다 분양이 불가하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5계층 이하이고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이다. 여기서 연립은 660m 제곱미터 이하여서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그리고 그 다세대 주택의 절반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택 이외의 용도, 근생으로 사용하면은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될 수가 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조금 구분을 하면은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차이는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이고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여기는 분양이 안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분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분양받는 빌라라고 하면은 다세대 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한 명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서 현황과 건물의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하면 되고, 소유권은 건물 등기를 확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세대 주택에서 층수 제한을 받았던 한 계층은 근생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지, 사무실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택 위의 용도로만 가능하다. 주택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먼저 확인을 하자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